안녕하세요.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역시 아주 할 게 많아요. 중요한 게 많고. 자, 이제 9장을 좀 봐야겠죠. 소비자 이론에 응용해서 첫 번째 지수의 문제를 좀 봐야 되는데, 지수는 출제 비중은 높지 않아요. 근데 좀 정리하기가 약간 까다롭고 시간 지나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잘 안 나. 가장 효과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한번 봅시다. 지수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수량지수가 있고 가격지수라는 게 있고, 참고로 이제 봐야 될 게 이른바 소득지수라는 게 있는데, 소득지수는 우리가 다른 말로 명목소득 증가율 이렇게도 봅니다. 지수는 수량지수, 가격지수, 요게 이제 주고, 소득지수라는 것도 참고로 좀 필요해요. 문제는 뭐냐면 지수라는 게 왜 필요하냐 그 말이야. 지수가 뭐고 그게 왜 필요하냐 그 얘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우리가 2004년도하고 2006년도에 2004년도에서 2006년도로 변했어요. 우리가 2004년도에 잘 살았을까 아니면 2006년도에 잘 살까? 어떨 것 같아? 그냥 한번 얘기해봐.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그냥 직관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수업이 안 돼. 뭔가 하나 결론 내줘야지. 그럼 1904년하고 2006년하고는 언제가 더 잘 살 것 같아? 아무래도 2006년이 좀 잘 살 것 같지 않아? 직관적으로? 그렇지. 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즉 특정 연도보다 다른 연도가 더 잘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근거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근거? 그 근거가 되는 게 이거야. 이게 지수. 그러니까 지수는 수량지수든 가격지수든 왜 필요한 거야? 특정 연도와 다른 연도를 비교했을 때 이 해가 그 전해보다 더 잘 살게 됐나 못 살게 됐나, 즉 사람들의 후생 수준의 변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게 지수예요. 이때 2004년도를 기준이 되는 연도라고 해서 기준연도라고 불러보고, 2006년도를 그 기준연도와 비교되는 연도라고 해서 비교연도라고 불러볼게요. 2004년도에 제품의 가격을 P0, 2004년도에 물건의 생산량을 Q0라고 하고, 2006년도의 가격을 PT, 2006년도의 물건의 거래량을 QT라고 해볼게. 자, 봅시다. 2004년도보다 2006년도에 우리가 더 잘 살게 됐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첫째, 이러면 되지 않을까? 2004년도에 돈 100만원, 2006년도에도 똑같은 돈 100만원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의 수량을 비교했더니 이때보다 이때가 더 많았어. 그럼 어때? 우리는 똑같은 돈을 가지고 2004년도보다 2006년도에 훨씬 풍족한 물건을 소비할 수가 있으니까 더 잘 살게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즉 똑같은 가격, 즉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기준연도와 비교연도에 물건의 수량을 비교해 본 것, 그게 바로 뭐야? 그게 수량지수야. 그러면 잘 살게 되려면 수량지수는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아? 동일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이 가능하면 더 많으면 우리가 풍족하겠지, 그치? 그래서 수량지수는 클수록 좋은 개념이야. 이 작은 힌트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거예요. 그 다음 이건 또 어떨까? 이번에는 거꾸로 말이야. 2004년도에 빵 100개, 똑같은 크기와 맛과 색깔의 빵 100개, 역시 2006년도에도 똑같은 빵 100개를 구입하는데 2004년도보다 2006년도에 비용이 훨씬 조금 들어간다면 어때? 우리가 더 살기가 좋아진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즉 동일한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즉 물건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이때보다 기준연도보다 비교연도가 더 싸다면 우리는 후생이 증가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뭐야? 가격지수야. 그럼 가격지수는 클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아? 이건 작을수록 좋은 개념이에요. 요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이때 이 가격지수와 이 수량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삶의 질을 평가할 텐데,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라스페이레스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방법과
파쉐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라스페이레스 방식, 파쉐 방식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수량 지수도 라스페이레스 방식과 파쉐 방식의 두 가지가 있고 가격 지수도 라스페이레스 방식과 파쉐 방식 두 가지가 있어. 이때 라스페이레스 방식의 수량 지수, 라스페이레스 방식의 가격 지수, 여기 L이라고 하면 구별이 잘 안 가니까 이걸 좀 구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수량 지수에는 퀀터티 인덱스의 의미로 하첨자 Q를 이렇게 좀 붙여주고 가격 지수에는 프라이스 인덱스의 의미로 하첨자 P를 좀 이렇게 붙여주면 라스페이레스 수량 지수, 파쉐 가격 지수 이렇게 구분이 가겠지?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그런데 라스페이레스 방식과 파쉐 방식은 차이가 있어. 뭐가 가장 큰 차이인가 하면 라스페이레스 방식은 기준 연도를 가중치로 삼아요.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이따가. 파쉐 방식은 비교 연도를 가중치로 삼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라스페이레스 수량지수. 자, 얘를 한번 계산을 공식을 구해볼게. 라스페이레스 수량지수니까 수량을 비교해야 되겠어? 가격을 비교해야 되겠어? 수량을 비교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기준 연도의 수량과 비교 연도의 수량을 비교해요. 그런데 아까 내가 수량지수가 뭐라 그랬어? 동일한 금액 또는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의 수량을 비교한 거니까 이때 고려해야 되는 가격은 똑같은 가격이 와야 되겠지. 그치? 라스페이레스 방식에서는 어떤 가격이 오는 거야? 그렇죠. 기준 연도의 가격 P0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곱해서 구한단 말이야. 예. 반면에 파쉐 수량지수는 어떻게 구할까? 얘도 수량지수니까 기준 연도와 비교 연도의 수량을 비교하되 이때의 가중치는 뭘로 해야 돼? 비교 연도의 뭐로? 가격으로 가중치를 삼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해볼까요? 라스페이레스 가격지수. 자, 얘는 가격지수지? 기준 연도와 비교 연도에 가격을 비교할까? 수량을 비교할까? 가격을 비교해야 되겠죠. 왜? 가격지수니까. 기준 연도와 비교 연도의 가격을 비교했어. 이때 가중치는 뭐로 삼아야 돼? 수량으로 삼아야 되는데 라스페이레스 가격지수는 뭘? 기준 연도의 수량을 가중치로 삼고 파쉐 가격지수는 가격지수니까 기준 연도와 비교 연도의 가격을 비교하되 가중치는 뭐야? 비교 연도의 수량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요걸 가지고 실제로 구해보는 문제를 183페이지 하단에 예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183페이지 하단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각각의 지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그치? 여러분들 숙제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가끔 내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말이야.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 선생님 이거 여기 똑같은 P0 PT니까 이거 약분하고 말이야. 그냥 요것만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왜 그래? 내가 지금 편리하게 보도록 이렇게 썼지만 지금 한 나라 안에 거래하는 물건의 개수는 몇 개나 있을까?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굉장히. 그 많은 모든 물건들의 각각의 가격과 수량을 곱해가지고 이 전체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약분되는 값이 아니야.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 라스페이레스 방식과 파쉐 방식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라스페이레스 방식은 기준 연도를 가중치로 삼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 값보다 부풀려져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요.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파쉐 지수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작게 측정된다는 뜻이야. 예. 요걸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지수와 후생의 문제를 판단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소득지수 얘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 얘는 P0 곱하기 Q0 PT 곱하기 QT 이렇게 구합니다. 이 소득지수를 우리가 N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교재에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래쪽은 뭐야?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기준연도의 수량을 곱해서 더한 거지. 이게 바로 기준연도의 명목소득이 되는 거야. 위쪽에 있는 PT 곱하기 QT는 뭡니까? 비교연도의 가격으로 비교연도의 수량을 곱해서 더한 거니까 저건 바로 비교연도의 명목소득을 얘기해. 따라서 얘는 기준연도, 얘는 비교연도의 각각의 명목소득을 얘기하니까 이 전체는 명목소득의 증가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즉 명목상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냐라는 뜻이야.
명목상 소득이 몇 프로나 증가했냐. 이게 바로 명목소득 증가율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말이야. 지금부터 원래 이것의 지수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 후생의 증감 여부를 판단하는 게 지수의 목적이라고 했잖아. 그렇다면 여기 있는 다양한 지수를 이용해서 후생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걸 한번 판단해 볼게. 자, 여기에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여기다가 그릴까? 어디다가 하는 게 좋나? 이걸 좀 지우고 가까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책에도 있는 건데, 첫째, 여기 XJ, 여기 YJ. 원래 어떤 소비자가, 제가 지금 어떤 그림 그리려고 하냐면 184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어떤 소비자가 이렇게 예산선이 주어졌을 때 이 소비자가 어느 점을 선택했냐 하면 Q0점을 소비했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야? 우리가 현실선호 이론에서 배운 결론을 응용해보면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전체에서 이 소비자가 어떤 점을 가장 좋아해? Q0라는 점을 가장 좋아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이때 시간이 흘러가지고 상품의 가격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예. 이때, 그러니까 이게 2004년도, 노란색이 2006년도겠지. 세월이 흘렀더니 어떤 소비자가 어떤 점을 소비하고 있냐면 교재에 요즘 맞죠? Q1이라고 하는 점을 소비하고 있었어. Q1이라고 하는 점을. 그러면 이때 Q0에 비해서 Q1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걸까 감소한 걸까? 잘 봐. 이렇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뭐야? PY분의 PX, 즉 제품의 상대 가격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예산선은 기준연도의 가격을 얘기하고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은 비교연도의 가격을 얘기해. 그런데 지금 보시면 노란색 기울기를 가지는 예산선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비교연도의 가격을 선택했다는 얘기고 흰색 예산선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기준연도의 가격을 선택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말이야 노란색의 즉 비교연도의 예산선과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원래의 흰색 균형점 Q0를 지나는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볼게요. 평행이 아니네. 평행이어야 되는데 실패했단 말이지.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이렇게. 그럼 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소비자가 기준연도와 비교연도에 소비한 소비점을 말이야. 기준연도의 소비점을 비교연도의 가격으로 분석을 해본 거야. 근데 봐. 그럼 요 흰색을 지워봐. 흰색이 없다고 생각하고 노란색 예산선과 흰색 예산선은 어떤 차이가 다시 노란색 예산선과 파란색 예산선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어떤 경우에 예산선이 이렇게 움직입니까? 소득이 변했을 때 이렇게 생기지. 지금 보면 노란색 즉 Q1점을 소비할 때의 소득이 Q0점, 파란색 점을 소비할 때의 소득보다 더 크지. 그치? 따라서 지금 요 그림은 뭔가 하면 비교연도의 가격으로 평가한 기준연도의 소비량이 비교연도의 가격으로 평가한 비교연도의 소비량보다 더 작다는 걸 얘기한단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이 소비자는 어때? 기준연도보다 비교연도의 어때? 소득이 더 증가했다는 걸 나타내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얘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요것이 의미하는 것은 PT 곱하기 QT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여기 파란색 이 파란색이 얘기하는 건 뭐야? 얘가 얘기하는 건 PT 곱하기 Q0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어떻습니까? PT 곱하기 QT가 뭐보다 큰 거야? PT 곱하기 Q0보다 더 큰 거지. 이때 양변을 PT 곱하기 Q0로 나눠주면 이 식은 어떻게 돼? 얘는 PT 곱하기 QT 나누기 PT 곱하기 Q0 1 이렇게 되잖아. 결국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되면 비교연도가 기준연도보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더 증가 또는 후생이 증가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이런 경우에 우리는 기준연도보다 비교연도의 후생이 증가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 그림을 또 하나 그려볼까요? 여기에 X, 여기에 Y. 원래 이렇게 있을 때 이 점 Q0점을 소비하던 소비자가 있었는데 예산선이 비교연도의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었어. 이때 비교연도에는 Q1을 소비했어요. 그럼 봐. 이때는 Q0점을
비교 연도의 가격이 노란색 기울기로 평가해 보니까 이 점과 이 점이 동일한 예산선 상에 있지.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 노란색 기울기로 평가했을 때 기준 연도의 소비점과 비교 연도의 소비점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야. 결국 요건 뭘 의미하냐 하면 요게 의미하는 건 요거예요. P1 곱하기 Q0가 PT 곱하기 Q0가 PT 곱하기 QT와 같다. 요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것으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양변을 PT 곱하기 Q0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PT 곱하기 Q0분의 PT 곱하기 QT 한 것이 지금 1이다 이런 뜻이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Q0점과 Q1점은 비교 연도의 가격으로 측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구매액이 어때? 또는 실질 소득이 같다 그 얘기야. 같다. 그럼 봐. 흰색 예산선 하에서 Q0 소비하고 있던 소비자가 노란색 예산선 하에서 Q1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지. 그치? 그걸 실질적인 구매액으로 비교하니까 양자가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은 Q0 소비하다가 Q1을 소비하게 됐으면 이 사람의 효용이 증가한 걸까 감소한 걸까? 잘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원래 흰색 삼각형 하에서 이 사람은 Q0점을 가장 선호했지. 그 말은 이 여기 있는 흰색 삼각형 전체에서 Q0를 가장 선호했다는 뜻이야. 근데 이제 노란색으로 예산선이 바뀐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어떤 점들보다도 이 부분에 있는 어떤 점들보다도 여전히 Q0가 가장 좋았으면 지금도 Q0를 선택했을 거 아니야. 근데 굳이 Q0를 선택하지 않고 Q1으로 소비점이 옮겨졌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Q0를 소비할 때보다 Q1을 소비할 때 훨씬 기분이 좋아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의 후생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근데 요 값 있잖아. 여기 보세요. 이 값, 그 다음에 이 값. 이게 바로 뭡니까? 뭐야? 파쇄 수량지수지. 이해가세요? 요거 아닙니까? 요거. 요거잖아, 요거. 그치? 따라서 우리는 요걸 종합하면 뭘 할 수 있냐 하면 파쇄 수량지수가 1보다 크거나 또는 1과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떻다고? 그 사람의 후생은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요게 지금 어딥니까? 184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야. 그 다음에 185페이지를 볼게요. 후생 수준이 악화된 케이스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에 X, 여기에 Y. 자, 요렇게 원래 있을 때 원래 소비점이 어디였어? 이 점이었네요. Q0점. 이제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뀌어서 이렇게 됐고 이때 이 소비자가 어느 점을 선택했어? 이 점을 선택했네. Q1점. 자, 보시면 여기에 있는 흰색 예산선과 같은 기울기를 가지되 Q1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예산선을 새로 하나 그어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파란색 예산선은 뭔가 하면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측정한 거고, 그치? 그 다음에 Q1점을 지났으니까 요 점이 의미하는 거 뭔가 하면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측정한 비교 연도의 소비점이라는 의미를 가진단 말이야. 그럼 보시면 지금 여기서 말이야. 요 값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뭡니까? 얘는 P0 곱하기 Q0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파란색 얘는 뭘 의미해? P0 곱하기 QT 요걸 의미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서 어떻습니까?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측정한 기준연도의 수량하고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측정한 비교연도의 수량 중에 어떤 게 큰 거야? 더 큰 거야? 이게 더 크지, 그지? 이게 더 커. P0 곱하기 Q0가 P0 곱하기 QT보다 더 커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흰색 예산선과 파란색 예산선은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지면 소득이 감소하거나 여기서 증가하면 이런 변화가 생기지. 그런데 더 원점에 가까운 파란색 예산선에 있는 점이 Q1, 더 바깥쪽 예산선에 있는 점이 Q0.
제로니까. Q0를 소비하다가 Q1을 소비하게 되다는 얘기는 소득이 더 큰 상태에서 작은 상태로 바뀌었다 그 얘기지. 그 얘기는 후생이 감소했다 그 얘기야. 즉 요런 상태는 후생이 감소한 것이에요. 근데 요걸 말이야 양변을 P0 곱하기 Q0로 나눠주면 어떤 식이 나옵니까? 이건 P0 곱하기 QT 나누기 P0 곱하기 Q0 한 것보다 1이 작다 이런 뜻이야. 우리는 요런 경우에 후생이 감소했다 요렇게 나타내.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에 XJ 여기에 YJ. 원래 이 소비자가 이 점에서 Q0 맞죠? Q0 소비하고 있었는데 예산선이 노란색으로 움직여서 이때 Q1점을 소비하고 있어. 그 얘기는 요게 뭘 의미하는 거야? P0 곱하기 Q0. 이때 Q1은 뭘 의미합니까? 기존 연도의 가격으로 측정한 수량이지. 그러니까 P0. 그 다음에 비교 연도의 수량이니까 QT인데 이게 지금 동일한 예산선상에 있다는 얘기는 이 둘이 같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P0, Q0 이퀄 P0, QT가 돼서 양변을 P0 곱하기 Q0로 나눠주면 어떤 식이 나오는 거야? P0 곱하기 Q0분의 P0 곱하기 QT 한 것이 1이란 얘기고 요 말이 뭘 의미하냐면 원래 원래 노란색 예산선 하에서 이 소비자가 노란색 예산선 하에서 이 소비자는 뭘 선택했냐면 Q1을 선택했어. 그 말은 이 노란색 삼각형 전체에서 이 소비자는 Q1점을 가장 직접 현실선으로 했다 그 얘기야. 근데 예산선이 흰색으로 바뀌니까 이 소비자가 Q0점을 선택했어요. 만약에 이 부근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이 Q1보다 낮은 효용의 점들이라면 가격이 바뀐 다음에 여전히 Q1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Q0로 갈 필요가 없었겠지. 굳이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어때요? Q1보다 Q0가 훨씬 더 효용이 크다는 얘기지. 그럼 거꾸로 Q0보다는 Q1이 효용이 감소했다 그 얘기야.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후생이 감소했다는 것을 나타내. 그러면 얘랑 얘를 종합해보면 여러분 이 값이 뭡니까? 이 값이 여기에 있는 얘는 뭐야? 기준연도의 가격을 가중치로 비교한 비교연도의 수량이지 수량. 그치? 따라서 얘가 뭐야? 라스페이레스 수량지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얘랑을 종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야? 라스페이레스 수량지수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는 그 나라의 후생이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어요. 정리해 볼까요? 따라서 여기에서 지수와 후생평가에 관해서 정리해 보면 첫째, 한 나라의 후생이 증가 또는 개선됐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야? 파쉐 수량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식이 나오죠. 두 번째, 만약에 기준 연도보다 비교 연도의 후생이 감소 또는 악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라스페이레스 수량 지수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더라.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어. 꼭 암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좀 지우고 설명을 더 해보면 자, 이제 여기 봅시다. 여기에 지금 여기 보면 파쉐 수량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후생이 증가 또는 개선이라고 했는데 파쉐 수량 지수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지. 써볼게. PT 곱하기 Q0 분의 PT 곱하기 QT 이렇게 쓴단 말이야. 요게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지. 이때 양변을 PT 곱하기 QT로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PT 곱하기 QT가 PT 곱하기 Q0 이렇게 되잖아. 동시에 이 양변을 똑같은 수 P0 곱하기 Q0 P0 곱하기 Q0로 나눠주면 얘는 뭐가 돼? 여기서 많이 보던 거 아니야? 요거 아닙니까? 뭐야? 명목소득
증가율이지. 예, 얘는 명목소득 증가율 N이 되고, 얘는 뭐야? 바로 알아야 돼. 기준연도의 수량으로 평가한, 기준연도와 비교연도의 가격의 비율이잖아. 이게 뭐야? 라스페이레스 가격지수가 되는 거죠. 맞죠? 라스페이레스 가격지수야. 그런데 요게 요렇게 된 케이스는 뭐라고? 후생이 증가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한 나라의 후생이 증가 또는 개선되기 위해서는 파쇄 수량 지수가 1보다 크거나 또는요, 라스페이레스 가격 지수가 명목 국민소득 증가율 N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더라.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로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지금 후생 감소인 얘 같은 경우에 라스페이레스 수량 지수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가 후생이 감소인데, 라스페이레스 수량 지수는 어떻게 계산되냐 하면 어디 있습니까? P0 곱하기 QT, 그 다음에 P0 곱하기 Q0. 요것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양변을 P0 곱하기 Q0로 나눠줄 필요가 있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바로 P0 곱하기 QT 가격지수로 해야 되니까, 얘가 P0 곱하기 Q0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고, 요걸 아니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요. 얘를 거꾸로 바꾸죠. 어떻게 하면 바꿔? P0 곱하기 QT, P0 곱하기 Q0. 얘 지금 요게 요것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만약에 P0 곱하기 QT분의 1하고 P0 Q0분의 1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치? 그 다음에 양변을 PT 곱하기 QT로 곱해주면 PT 곱하기 QT 나누기 P0 곱하기 QT,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P0 곱하기 Q0 PT 곱하기 QT 이렇게 될 텐데, 요게 뭐야? 이게 명목소득 증가율 N이고, 맞습니까? 요쪽은 뭡니까? 요쪽은 파쇄 가격지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결국 이 얘기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후생 감소가 되기 위해서는 라스페이레스 수량지수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뭐야? 파쇄 가격지수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후생이 감소한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그럼 뭔가 하면 파쇄, 이 봐봐. 지금 파쇄 수량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후생 증가고, 라스페이레스 수량 지수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후생 감소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 바꿔봐. 파쇄 수량 지수가 1보다 작으면 그럼 후생 감소인가? 아니야. 그 다음 라스페이레스 수량 지수가 1보다 크면 그럼 후생이 증가일까? 그것도 아니야. 무슨 말인가 하면 요 조건 하에서 뭘 추가시켜야 되냐 하면,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후생의 증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요. 첫째, 어떤 케이스입니까? 여기 없는 거. 요거부터 할까? 라스페이레스 수량 지수가 1보다 크거나, 또 뭐야? 파쇄 수량 지수가 1보다 작은 케이스, 또는요, 라스페이레스 가격 지수가 N보다 큰 케이스거나, 아니면 파쇄 가격 지수가 N보다 작은 케이스. 요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아예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판단 자체가. 왜 그런지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교재에 어디 나와 있냐면요, 그게 18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YJ, 여기에 XJ 있을 때 원래 흰색 예산선 하에서는 이 소비자가 Q0점을 소비하고 있었어. 예산선이 노란색으로 바뀌니까 이 사람이
Q 원점을 소비하고 있었어요. 자, 봅시다. 이 경우에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측정하면 비교 연도의 지출액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 둘을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야? P0, Q0 분의 아니지. 다시 요걸 비교하면 P0 곱하기 Q0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측정한 비교 연도의 소비점이니까 얘는 P0 곱하기 QT. 요거 하면 누가 더 큰 거야? 이쪽이 더 큰 거지. 이쪽이 더 큰 거야. 지금 얘는 이런 상태야. 그 다음에 여기서 비교 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기준 연도의 소비점을 평가해 보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때 여기 있는 요 두 직선을 가지고 두 소비점을 평가해 보면 얘는 뭐가 되냐 하면 이 빨간색 기울기는 노란색 기울기하고 같으니까 얘는 비교 연도의 가격으로 측정한 기준 연도의 수량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비교 연도의 가격으로 측정한 비교 연도의 수량이 되는데 그 둘 중에 뭐가 더 큰 거야? 빨간색이 더 크니까 이게 더 크다 이런 뜻이지. 근데 얘는 얘를 이쪽으로 보내보면 어떻게 됩니까? P0 곱하기 Q0 분의 P0 곱하기 QT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는요. 얘를 이쪽으로 보내보면 PT 곱하기 Q0가 PT 곱하기 QT인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바로 뭡니까? 여기 뭐야? 라스페이러스 수량지수 맞지? 또 얘는요. 얘는 뭐야? 파쉐 수량지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점과 이점 같은 경우에는 말이야. 라스페이러스 즉 기준 연도를 가격으로 측정하면 오히려 후생이 증가한 걸로 나타나지만 비교 연도를 기준으로 측정하면 후생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후생이 증감 여부 자체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이해가세요? 잘 안 가겠지. 따라서 기억할 건 다음과 같아. 첫째, 사실은 이 도출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교재에 이런 접근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불편하지 않게 이 방식을 설명을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돼요. 좀 이따가 내가 더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줄 테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이걸 기억해야 돼. 첫째,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라스페이러스 방식과 파시 방식이 있는데 이 둘은 기준 연도와 비교 연도를 각각 가중치로 삼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 결과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얘는 과대평가하고 실제보다 얘는 실제보다 작게 평가돼요. 각각의 측정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 방금 칠판에 설명한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따져봤더니 한 나라의 후생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야? 파쉐 수량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요 라스페이러스 가격 지수가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나라는 후생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요런 두 가지 케이스에 즉 라스페이러스 수량 지수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요 파쉐 가격 지수가 n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후생이 감소했다라고 말할 수 있더라. 그 다음 능력이 된다면 어때? 여기는 이 네 가지 케이스의 경우에는 아예 후생의 증감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더라. 그렇게 기억을 일단 해야 되겠지. 근데 아마도 여러분이 한 5분 지나면 다 까먹겠지 이거. 그치? 이게 그놈이 그놈인 것 같고 말이야. 이놈이 이놈인 것 같아서 도대체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잖아.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책에 설명하고 있는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요것 좀 이해 가십니까? 과대평가, 과소평가 이게 무슨 말인지 봐봐. 내가 가끔 드는 예인데 말이야. 제가 90년도쯤에 군대를 갔는데 말이야. 근데 그때 군대 갈 때 행정병으로 갔어요. 근데 먼저 군대 간 선배가 하는 말이 너 그 컴퓨터 잘 못 다루고 그러면 너 가서 매일 맞는다 막 이렇게 겁주더라고. 고참한테. 그래서 이제 안 맞으려면 컴퓨터를 좀 잘 만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집에 가서 학교 다니고 있다가 이제 군대 갈 때였는데 컴퓨터 좀 사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비싸서 말이야. 안 사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때를 썼지. 그래서 컴퓨터를 샀습니다. 그때. 뭘 샀냐 하면
예, 삼보 컴퓨터 알죠? 예, 망했지. 예, 그럴 줄 알았어. 이게 AS가 안 좋았단 말이야. 삼보 컴퓨터, 예, 486. 그 당시에 여러분 최신 기종. 그 당시에 486은 말이야. 이건 진짜 이건 최신 기종이야.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모델. 다 386이었거든. 486 컴퓨터. 게다가 혹시 이런 거 알아? CD-ROM 이런 게 달려 있었어요. CD-ROM이 달려 있었다니까.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였지. 몇 배속? 2배속. 달려 있었어. 이걸 샀는데 말이야. 이걸 사면 그 당시 이걸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놓으니까 말이에요. 동네에 있는 어른들, 뭐 애들 전부 다 구경 왔어요. 이야, 죽인다! 막 그러면서. 이거 사니까 또 CD를 주는데, CD. 뭘 주냐면, 그 오성식이라는 영어 강사가 그 촬영한 그 오성식 그 영어 회화 있지. 예. 그걸 줬어요. 여기 CD롬에다가 넣으면 말이야. 오성식이 나와, 화면에. 하이, 그러면서 이렇게 이거 이제 끊어지니까, 이게 2배속이라서 말이야. 하이, 그러면서 이렇게 손 이렇게 오성식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 굉장히 최신 기종이었어요. 이걸 사가지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기본적인 이제 영어 그 컴퓨터 실력이 없으니까 이걸 한두 번 이렇게 그냥 다루고 오성식하고 인사만 하다가 말이야. 다시 포장해 놓고 군대 갔습니다. 휴가 나와서 한 번쯤 뜯어보고 잘 있구나. 그러고요. 내가 2년 10개월 했나? 그랬는데 2년 10개월 후에 제대했죠. 제대해가지고 이걸 다시 끌어보니까 그때는 완전히 퇴물이 되는 거예요. 퇴물. 예, 아무도 이런 사양의 컴퓨터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굉장히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말이야. 저는 학교 가서 이걸로 레포트 한 2번 내고 결국은 폐기했는데 학교에 레포트 낼 때도 힘들었지. 나는 군대 가가지고 배운 게 하나워드라고 있어. 하나워드. 알아? 하나워드? 알아? 나하고 같은 연배야? 하나워드라는 걸 군대에서 열심히 이렇게 배웠어. 막 맞아가면서 이렇게. 근데 밖에 나오니까 다 아래 한글 쓰잖아. 이거 완전히 달라. 시스템이. 굉장히 힘들었죠. 복학생 원래 힘들거든.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아래 한글 해놓으니까 말이야. 또 사회 나오니까 다 뭐해? MS 워드 쓰잖아. 아, 이게 헷갈려 죽겠네 말이지. 하나워드. 지금도 이게 다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말이야. 내가 이때 그 CD-ROM 2배속 달린 486 컴퓨터를 이때 내가 얼마 주고 샀냐 하면 정확히 기억해. 내가 이때 360만 원 주고 샀어요. 이걸? 요즘 486 컴퓨터 CD-ROM 2배속짜리 얼마 받고 팔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아무리 줘도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예. 20만 원 주면 여러분 그 펜티엄 그 본체 좋은 거 산단 말이야. 그치? 만약에 요것과 관련된 수량 지수를 라스페이레스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여기에 가격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360만 원으로 계산되겠지. 그치? 파쉐 수량 지수로 계산하면 30만 원으로 계산될 거야. 만약에 개발도상국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산품과 농산품이 섞여 있는데 공산품의 경우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어때? 세월이 흐를수록 가격 하락폭이 매우 크지. 하지만 여러분 90년도에 배추 한 포기 값하고 2006년도에 배추 한 포기 값 어디가 더 비싸겠습니까? 올해가 더 비싸지. 그렇지.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기준 연도를 가중치로 삼는 라스페이레스 수량지수의 경우에는 전자제품과 같은 공산품의 경우에 굉장히 수량지수가 크게 측정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부풀려진단 말이야.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얘는 실제보다 크게 측정되고 얘는 실제보다 작게 측정되는데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면 수량지수는 클수록 좋으니까 말이야. 봐. 라스페이레스 수량지수와 파쉐 수량지수가 둘 다 1보다 크다고 할 때 누구 말을 더 신뢰할 수 있어? 봐. 얘는 실제보다 부풀리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0.98쯤 되는데 1.2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신뢰할 수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얘는 어때? 실제보다 맞지? 얘는 실제보다 작게 측정되는데 실제보다 줄여서 측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 말은 확실하게 1보다 크다라는 걸 신뢰할 수가 있지. 이런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느끼는 거야? 후생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 라스페이레스 수량지수와 파쉐 수량지수가 1보다 작으면 후생 감소의 측면일 텐데 봐. 이 둘 중에 누구 말은 신뢰할 수가 있어? 얘 말은 신뢰할 수가 있지만 얘 말은 신뢰할 수가 없어. 왜 그래? 얘는 실제보다 작게 측정하잖아. 실제로 한 1.1쯤 되는데 측정했더니 0.98쯤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얘는 실제보다 부풀리는데도 불구하고
부풀리는데도 불구하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경우는 확실히 1보다 작은 거지. 이런 경우 우리는 후생이 감소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얘랑 얘를 변환시키면 어때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칠판에 그린 저런 접근 방법으로 이것을 기억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요령으로 기억하셔도 좋은데 어쨌거나 이 공식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주의할 건 앞으로 또 이걸 시험에서 묻는다면 이쪽을 물을 가능성보다는 이쪽을 물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후생의 증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케이스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걸 가지고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까지 되어 있고요. 여러분 18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18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거기 그 뭐라 그래? 그 당구장 표시라 그러나 뭐 그렇게 된 표시 있지. 거기 좀 보면 밑줄 대체로 라스페이레스 물가지수는 기존 연도 구입량을 가중치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가의 변화를 동그라미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그건 수량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파쉐 물가지수는 비교 연도의 구입량을 가중치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물가 변화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더라. 예,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라스페이레스 방식으로 측정되고 GDP 디플레이터는 파쉐 방식으로 작성된다라는 요 문장은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다음 달에 거시경제학 배울 때 공부할 내용인데 미리 나온 거예요. 하지만 지금 기억해 두세요. 즉 여기에 있는 요런 방식으로 측정되는 것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하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란 얘기고 요런 방식으로 측정되는 것이 GDP 디플레이터다 그 말이에요. 디플레이터. 잘 한번 이해해 보시고 문제 풀어보세요. 188페이지 사회보장제도로 이제 좀 가야겠습니다. 이거 좀 지워야 돼. 칠판을 쓰기 위해서. 줄게요. 자, 사회보장제도 거기 보시면 1. 보조의 유형 돼 있는데 그건 보조금 보자 그 얘기고 한 장 더 넘겨보시면 현금 보조 얘기 나오고 192페이지 보세요. 소득세와 물품세 해가지고 조세 얘기가 나오지. 그치? 자, 저는 요렇게 접근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서 보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뭘 볼 건가 하면 보조금의 효과를 좀 봐야 되는데 이 보조금의 효과를 보면서 뭐랑 같이 비교할 건가 하면 조세 부과의 효과하고 얘를 비교하려고 해 지금. 자, 먼저 볼게요. 지금 처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효과를 보자는 것인데 보조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째, 현금으로 주는 현금 보조. 두 번째, 물건으로 주는 현물 보조. 세 번째, 물건값을 깎아주는 가격 보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 현금을 보조받으면 보조받은 사람은 자신의 소득이 받은 금액만큼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테니까 현금 보조를 다른 말로 소득 보조라고도 불러요. 자, 답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차피 똑같은 보조를 받을 텐데 현금하고 현물하고 가격하고 뭐가 가장 좋을까?
뭐가 가장 좋을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생일 선물로 말이야. 내가 자 여러분 생일 축하해요. 현금 10만원 이거 하고 자 여러분 생일 축하해요. 10만원짜리 구두 이거 하고 네, 생일 축하합니다. 구두 10만원 할인 티켓. 자 뭐가 가장 좋아? 캐시. 네, 현금이 최고지.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은 뭡니까? 현금입니다. 예. 아직도 뭐 선물은 마음이다 이런 잘못된 그 생각에 빠져 계신 분 많죠? 제가요, 재작년까지 제가 그랬어요. 선물은 정성이고 마음이야. 이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내가 얼마나 고민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골랐나. 전달해주고. 그게 참 이게 좋은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늘 좋은 선물을 골라가지고 정말 밤새서 말이야. 인터넷 검색 다 하고 막 이렇게 백화점 다니면서 좋은 거 사가지고 드리면 어르신들이 좋아합니다. 좋아하기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가보면 말이야. 몇 년 지나서 가보면 이게 장롱 속에 내가 몇 년 전에 줬던 선물이 그대로 있다거나 아니면 나는 분명히 더 비싼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안 고르고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간 우리 사촌들보다 말이야. 예, 나를 별로 이렇게 아끼는 것 같지도 않고 기분이 이상했지. 예, 현금이 좋은 거예요. 현금이.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말이에요. 저희 집안 어른들에 대한 선물을 전부 다 현금 보조로 바꿨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이 오고 있어요. 예, 굉장히 좋아하세요. 간혹 현금만 이렇게 딸랑 주면 약간 좀 성의가 없어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현금에다가 편지를 하나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이 드려요. 기쁨 2배, 행복 2배. 예, 아니면 아주 작은 조그마한 선물을 따로 하나 더 하는 거야. 현금 드리고 조그마한 선물 하나 더 하고 거기다 편지까지 쓰고 기쁨 3배지 3배. 예, 다음부터 가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기왕 도와줄 거 말이야. 뭐로 주는 게 가장 좋아? 현금으로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뭐 볼 건가 하면 현금으로 도와주는 거하고 현물로 도와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할인해 주는 거하고 각각 경제적인 효과가 어떠냐. 예,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머릿속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케이스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기업에게 생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보조하는 경우도 있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활을 보조할 목적으로 보조금 주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후자. 즉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정부가 생활을 좀 도와줄 목적으로 보조금 준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첫 번째 현금 보조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X제, Y제. 원래 어떤 소비자의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만나서 지금 A점에서 균형을 얻고 있었어. 이때 정부가 이 사람에게 보조금을 줬습니다. 현금, 캐시로. 그러면 그 사람은 소득이 그만큼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테니까 여기에는 흰색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확장되겠죠. 기울기는 일정하게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새로운 균형점이 이렇게 발생한다면 이러한 변화. 이게 바로 뭡니까? 현금 보조의 효과죠. 현금 보조의 결과 이 소비자는 X제와 Y제의 소비가 다 증가하고 효용도 더 증가했지. 이때 이 사람이 받은 보조금의 크기를 X제로 나타내면 얼마야? 이 사람은 X제로 나타나면요 요만큼 받은 거지. 또는요 요만큼 받은 거지. Y제로 표시하면 이 사람이 받은 보조금을 Y제로 표시하면 요만큼 받은 거지. 또는요 요만큼 받은 거야. 이해가십니까? 새로운 균형점으로부터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가 X제 또는 Y제로 평가한 그 사람이 받은 보조금의 크기야.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받은 보조금의 크기는 얼마만큼이야? 요만큼이 그 사람의 보조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현물 보조. 자, 현물, 물건으로 주는 건데 X제로 줄까요? Y제로 줄까요? 골라주세요. 자, X제로 할까? Y제로 할까? 현물. 오케이. X제를 현물로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의 예산선이 요렇게 있었는데 X제를 준 거지. 그럼 봐. X제를 너 더 써라. 이렇게 준 거야. 그러면 요 점이 뭡니까 원래? 이 점이 뭐라며? 주어진 소득으로 최대 소비가 가능한 X제의 총양이지. 근데 X제를 물건으로 받았으니까 이 양이 더 증가하겠지. 그 다음 X제만 받았지 Y제는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 점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 다음 이 사람이 X제 받은 거 다 쓰고 시장에 또 물건 사러 가면 X제하고 Y제 가격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 자, 수수께끼지. 이 점은 바깥쪽으로 움직여야 돼. 이 점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기울기는 변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요렇게 움직이면 되겠지. 그치? 요게 바로 정부가 X제를 현물로 줬을 때에 바뀐 예산선이 되는 거야. 이때 이 사람이 받은 보조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조의 크기는 요 길이 또는 요 길이,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보조의 크기가 되는 거지. 또는 뭐 여기로 나타나면 이게 보조의 크기지. 그 다음에 처음에 이 사람이 A점에서 균형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 다음 새로운 균형점이 B점에서 발생했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정부가 X제를 현물로 줬더니 예산선이 확장됐고 X제와 Y제의 소비가 다 증가하면서 효용도 증가했어요. 근데 봐. 현물 보조와 현금 보조의 예산선의 차이는 어디야? 그건 바로 여기에 이 빗금신 삼각형 부분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그 차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이 어차피 요만큼을 보조받을 때 이걸 현물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았다면 예산선은 어떻게 됐겠어? 이 삼각형 전체가 이게 예산선이 됐겠지. 이렇게. 근데 요만큼의 빗금신 삼각형이 없어진 이유는 뭐야? 현금이 아니고 현물로 줬기 때문에 요만큼을 선택할 수가 없게 됐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요만큼을 선택할 수 없게 됐지만 A점에서 소비점이 B점으로 이동했다면 어차피 이 면적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봐. 내 말은 A점에서 소비하고 있다가 X제를 현물로 받은 다음에 소비점이 B점으로 움직였다면 이 사람은 현물 보조를 받건 현금 보조를 받건 차이가 전혀 없는 사람이단 말이야. 그런데 이건 어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 있는 C점에서 균형이 생겼다면 이 사람은 현물 보조를 받는 바람에 A점에서 C점으로 움직였단 말이야. 만약에 이게 현물이 아니고 현금으로 요만큼의 보조를 받았으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도 선택할 수가 있었을 테니까 아마도 균형이 어디까지 증가했겠어? 이렇게 해서 D점까지도 선택할 수가 있을 뻔한 거지. 이해가? 그러니까 종합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요만큼의 보조의 크기를, 물론 요 크기는 뭐랑 똑같아? 이 크기랑 같은 거야. 이만큼 또는 이만큼의 보조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A점에서 소비점이 어디로 움직일 뻔했어? D점으로 움직일 뻔했는데 현금이 아니고 현물로 받는 바람에 C점으로밖에 이동하지 못한 것이야. 결국 현물 보조는 현금 보조와 비교했을 때 효용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때?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때는 어떤 보조가 더 소비자에게 좋은 거야? 현금 보조가 훨씬 더 좋은 보조다 그 말이야. 그럼 여러분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까 모를까? 알지요. 그죠? 이게 다 압니다. 정부는 돈으로 주면 이 사람이 훨씬 더 바깥쪽 무차별 곡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아. 근데 이걸 알면도 불구하고 왜 굳이 현금으로 주지 않고 현물로 주는 바람에 소비점을 D점이 아닌 C점으로 유도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쌀이고 말이야. 이게 소주인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야. 예, 가난한데 말이야.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야. 만약에 이 사람한테 너 좀 생활이 어렵지? 자, 돈 써라 그러고 현금을 주면 이 사람은 어느 점을 소비해? D점을 소비해. 즉 소주를 매우 많이 마시고 쌀은 거의 먹지 않아.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넌 안 되겠다. 돈으로 주지 않고 아예 뭘로 주는 거야? 쌀로 주는 거야. 쌀로. 그러면 최소한 C점을 소비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쌀의 소비량은 그전보다 증가하고 소주 소비량은 그전보다 감소하겠지. 이와 같이 정부는 특정 재화를 소비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현금 보조가 아니고 현물 보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부의 이와 같은 생각, 즉 어떤 생각입니까? 정부인 내가 보기에 바람직한 재화를 쌀이라고 생각한다. 너는 이 재화를 많이 먹고 바람직스럽지 않은 이 제품은 소비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강제시키는 정부의 입장. 이걸 온정적 간섭주의, 그렇게도 부르죠. 재정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격 보조를 좀 보면 가격 보조 여러분 X제 가격 깎아줄까? Y제 가격 깎아줄까? X제 가격을 깎아주는 가격 보조하는 걸로 한번 그려봅시다. X제 자 Y제 원래 예산선이 흰색이었어요. 이때 이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A점에서 만났습니다. 정부가 X제의 가격을 깎아주니까 예산선은 이와 같이 변했겠죠. 그렇지.
이때 이 소비자는 B점을 선택하고 있다. 자, 어때? 정부가 X제의 가격을 할인해 주니까 예산선의 기울기. 아까 이거 예산선의 기울기 얼마였죠? 원래 우리가 알잖아? PY분의 PX. X제 가격을 깎아주니까 예산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해졌고, 그치? 최대 소비 가능한 X점이 확장되었습니다. A점에서 C점으로 움직였으니까 효용은 바깥쪽으로 증가했죠, 그지? 가격을 보조해 주니까 이 소비자는 기분이 그전보다 더 좋아진 거야, 그지? 자, 이제 만약에 정부가 가격을 보조해 주니까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는데 가격 말고 현금으로 주면 예산선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거 한번 보잔 말이야. 아까 여기서는 보조의 크기가 이거, 여기서는 보조의 크기가 이거 또는 이 길이 뭐 수평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조의 크기가 얼마일까? 여기는 좁고, 그지? 가로축의 길이가 여기는 또 되게 넓어, 그지? 어디로 해야 돼? 이 사람이 새롭게 선택한 균형점이 B점이지. 여기에서부터 수평선을 그어보세요. 이 수평선과 원래의 예산선이 만나는 점, 이 점을 우리가 C점이라고 해볼 때 여기에서의 Y제 소비량은 Y0, 그 다음에 C점에서 X제 소비량을 X0, B점에서 X제 소비량을 X1이라고 해볼게. 자, 봐. 원래 C점 상태에 있던 점이 B점으로 옮겨진 거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유는 뭐야? 정부가 가격을 보조해줬기 때문이야. C점과 B점은 모두 Y제의 소비량은 Y0로 일정한데 X제의 소비량만 얼마만큼 차이가 나? 이 점과 이 점만큼 차이가 발생하지. 결국 요만큼이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정부의 보조의 크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요만큼을 보조금으로 받은 거야. 그러면 요만큼을 보조금으로 받았다면 이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의 요만큼의 보조를 가격 보조로 했기 때문에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었잖아. 이걸 현금으로 보조하면 예산선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럼 봐. 이 점을 이 점으로 옮기되 예산선의 기울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야 되겠지. 따라서 현금 보조를 했을 때의 예산선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예. 만약에 이 파란색 예산선이었다면 소비자는 어디에서 균형을 찾았겠어? 아마도 이런 점, 즉 D점에서 균형을 찾았을 것이야. 그렇다면 보세요. D점은 B점보다 훨씬 더 바깥쪽 무차별 곡선이잖아. 즉 뭡니까? 정부가 어차피 요만큼을 보조를 줄 걸 현금으로 줬으면 소비자가 이만큼 후생이 증가했을 터인데 굳이 가격을 깎아주는 바람에 말이야. B점으로밖에 효용이 증가하지 못했어요. 결국 뭡니까? 정부가 동일한 보조를 지급하더라도 현금 보조로 지급할 때가 가격 보조를 할 때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다른 말로 보조의 경제적 효과는 현금 보조가 가격 보조보다 더 우월한 거야. 이거 정부가 안단 말이지, 그지? 근데 왜 굳이 또 이렇게 가격 보조할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쌀이고 이게 소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돈으로 줬으면 A점에서 D점으로 움직였겠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 굉장히 소주를 많이 소비하고 쌀을 조금 소비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예 쌀 가격을 깎아주는 보조 정책을 써주니까 소주의 소비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쌀 소비량이 매우 크게 증가했지. 역시 뭡니까? 온정적 간섭주의의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봐. 정리하자면 얘랑 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세 개 중에서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경제적인 효과, 즉 소비자의 후생 증가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보조는 뭐야? 현금 보조지. 그 다음에 현물 보조는 현금 보조와 같을 수도 있고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배웠잖아. 마지막으로 가격 보조는 어때? 언제나 현금 보조보다 열등해요. 따라서 보조의 경제적 효과는 현금 보조가 가장 우월하고 그 다음에 현물 보조고 그 다음에 가격 보조예요. 그런데 봐. 칠판에서 보다시피 특정 재화의 소비량을 증가시킨다는 목적이라면 어떤 보조가 가장 효과가 좋아? 가격 보조가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 다음이 현물 보조. 현금 보조의 순서란 말이야. 다시 한번 보조금의 후생 증가 효과는 현금 보조가 가장 우월하지만 특정 재화의 소비를 촉진시킬 목적이라면 가격 보조가 가장 우월하더라.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그래요. 그 다음
우리가 방금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금의 효과를 봤는데 이제는 조세의 효과를 좀 볼게요. 조세. 우리 교재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조세는 192페이지에 소득세하고 물품세인데 써볼게요. 소득세하고 물품세인데 물품세 앞에다가 개별 물품세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아. 그냥 물품세와 개별 물품세의 차이는 뭔가 하면 그냥 물품세는 모든 재화에 공통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개별 물품세는 특정 재화에다가만 부과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소득세는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소득 중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 이게 소득세야. 개별 물품세는 뭐야? X제하고 Y제 있을 때 어느 제품에만 X제에다가만 조세를 부과하는 거. 이게 개별 물품세야. 이해하십니까? 소득세는 말하자면 X제와 Y제에 공통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야. 다시 잡아. 소득세는 뭔가 하면 너 소득이 얼마냐? 100만원? 그 중에 10% 세금 내라. 이게 소득세지. 그러면 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은 마치 10만원만큼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치? 이해가? 그럼 봐. 소득세하고 현금 보조를 가만히 비교해보면 뭘 할 수 있냐 하면 얘 둘은 효과가 동일하되 방향만 반대인 제도란 말이야.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 중에 일부를 정부가 그냥 떼어가는 거지. 그런데 현금 보조는 뭐야? 개인의 소득에다가 정부가 일부의 소득을 그냥 더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득세와 현금 보조는 방향만 반대이되 사실상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요.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 X제에다가 가격을 할인해주는 가격 보조를 실시하면 시장에서 X제 가격은 싸지고 Y제 가격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X제 가격이 더 싸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X제에 대해서만 개별 물품세를 부과하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런 그림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Q, P, 이거 공급, 이거 수요.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조세 부과 후에 공급곡선은 이렇게 되고, 그치? 조세 부과하기 전에 시장 가격이 요거였다면 조세 부과한 다음에는 시장 가격이 요만큼 증가한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 요게 뭐야? 요게 바로 P 소비자 가격이고, 요게 바로 뭡니까? P 생산자 가격이다. 이런 거 했지. 즉 어떤 재화에 조세를 부과하면 그 재화의 가격은 어때? 상승한단 말이야. 만약에 X제에다가만 조세를 부과하면 X제의 가격은 어때? 상승하지. Y제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 물품세와 저기 있는 가격 보조의 효과를 잘 따져보면 가격 보조는 소득은 일정한데 X제의 가격만 깎아주는 제도야. 하지만 개별 물품세는 뭐야? 소득은 일정한데 X제에 대한 가격만 오히려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내 말은 이거야. 소득세와 현금 보조가 서로 반대로 대비되고 개별 물품세와 가격 보조가 서로 반대로 대비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말이야. 먼저 소득세 부과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Y, X. 이게 다 책에 있어요. 안 그러셔도 돼. 원래 이렇게 흰색 예산선 가지고 있었는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만나서 A점을 소비하고 있다가 정부가 소득세를 부과했죠. 그치? 이 사람의 소득이 그만큼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해서 새로운 균형점은 B점이 됐어. 그치? 이렇게 변화하는 효과. 이게 바로 소득세 부과의 효과인데 여러분 그림 비교해 보세요. 이 그림은 뭐랑 정반대가 되는 거야? 현금 보조와 정반대의 그림이 되는 거지. 이때 요 길이 또는 요 길이 그게 뭡니까? 정부가 거둔 조세의 크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 개별 물품세 X제에다가 부과하면요. 여기에 X, 여기에 Y. 원래 이 소비자가
굉장히 이렇게 완만한 예산선 하에서 이와 같은 점을 소비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X라는 제품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니까 XJ의 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따라서 예산선의 기울기는 더 완만한 형태가 돼서 요렇게 요게 B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의 변화, 이게 바로 뭡니까? 개별 물품세, XJ에 대한 개별 물품세의 효과야. 저 효과, 저 그림하고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여기서 A, B로의 이동과 저기에서 A, B로의 이동할 때 서로 방향만 반대고 같은 효과란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이때 개인이 낸 조세의 크기는 얼마야? 새로운 균형점이 B점일 때 요렇게 또 요렇게 해서 이 점을 우리가 C점이라고 한다면 YJ 소비량은 Y0로 일정한데 XJ 소비량이 X0에서 X1 요만큼 차이가 나죠. 요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거야?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요만큼 소비량이 감소한 거지. 이게 바로 정부가 부과한 조세의 크기가 돼. 만약에 요만큼의 조세를 개별 물품세가 아니라 소득세로 부과받았다면 이 사람의 예산선은 어떻게 움직여있어? 요만큼이 왼쪽으로 수축하되 이 기울기는 흰색 기울기와 변화가 없었을 테니까 아마도 예산선은 이렇게 움직였겠죠. 이해가십니까? 예. 여기는 이 파란색 예산선은 뭘 의미하는 거야? 동일한 요만큼의 조세를 물품세가 아니고 소득세로 부과했을 때의 새로운 예산선이야. 만약에 예산선이 파란색이었다면 이 사람의 균형점은 어디에서 발생할 뻔했습니까? 아마도 이런 곳에서 D점으로 발생했겠지.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는 뭐야? 동일한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물품세보다 소득세로 부과하면 소비자의 후생 감소폭은 그만큼 작아지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조금은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제도고 조세는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제도인데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현금 보조를 지급하는 것이 가격 보조를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후생 증가폭이 커요. 그 다음 동일한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물품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소비자의 효용 감소가 작단 말이야. 그만큼 경제적으로 좋은 제도란 말이지. 이해가십니까? 자, 됐습니다. 이제 하나 궁금합니다. 왜 현금 보조는 가격 보조보다 더 우월하고 왜 소득세는 물품세보다 더 우월한 조세일까요? 그게 궁금하잖아, 그지? 왜 그럴까? 그건 바로 현금 보조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예산선의 기울기에 변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조세 부과 후에도 예산선의 기울기는 변화가 없어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뭐야? PY분의 PX. 그러나 가격 보조를 지급하거나 개별 물품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예산선의 기울기 자체가 변한단 말이야. 예산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PY분의 PX. 그게 바로 뭡니까? 재화의 상대 가격 아닙니까? 즉 현금 보조나 소득세보다 가격 보조나 물품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하는, 즉 상대 가격 체계가 변하는, 즉 상대 가격 체계에 교란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소비자가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혼란. 교란을 느낍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만족이 더 작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배웠어요? 봐봐. 지난 시간까지 배웠지. 소비자의 최적의 소비 조건식은 뭡니까? 뭐야? 그렇지. MUY분의 MUX가 PY분의 PX이거나 또는 이거랑 같지만 PX분의 MUX가 PY분의 MUY랑 같거나 이게 최적의 소비 조건이란 말이야. 잘 봐. 소비자들이 이렇게 소비하고 있었어. 그런데 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현금 보조를 부과하면 이 사람의 소득은 감소하지만 이게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이 비율도 안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같은 비율로 소비를 계속하면 돼. 혼란이 없어. 그런데 개별 물품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가격 보조를 하게 되면요. 요게 격기잖아. 요게. 잘 봐. 가격 보조하면 PX가 감소하지. 그럼 어떻게 돼? 이게 깨지잖아. 그 다음 개별 물품세를 부과하면 PX가 증가하잖아. 그럼 이게 또 깨지게 되는 거야.
이게 깨지면 다시 맞춰야 되잖아. 그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소비자는 혼란 또는 교란을 느낀다 그 말이야. 즉 현금 보조가 가격 보조보다 우월하고 소득세가 개별 물품세보다 우월한 그 이유, 그건 뭡니까? 그건 바로 뭐야? 상대 가격 체계, 즉 PY분의 PY의 그새 교란 또는 혼란 때문이란 말이야. 더 쉽게 얘기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했느냐 변하지 않느냐의 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189페이지 하단에 박스가 있고 그 박스 위에 보면 당구장 표시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읽어볼게요. 아니군요. 당구장 표시 두 줄 더 위로 갈게요. 자, 무차별 곡선이 그림과 같이 주어진다면 밑줄 1. 소비자의 후생 측면에서는 뭐가 더 우월해? 현금 보조가 우월해. 하지만 특정 목적, 즉 소비량 증가라는 목적에서는 현금 보조가 더 우월하다. 됐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시고 19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줄. 가격 보조 시에는 X제 구입량이 X1까지가 증가하지만 현금 보조 시에는 X2까지만 증가하니까 2번 특정 목적 달성, 즉 X제 소비량 증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가격 보조가 훨씬 더 우월해. 그렇지. 그렇지만 다시 두 줄 위로 올라가서 작은 복차 3번 보세요. 밑줄. 가격 보조의 경우에는 자 색깔 있는 걸로 밑줄 쳐야지. 상대 가격이 변화함으로, 한 번 더, 상대 가격이 변화함으로, 다른 말로 상대 가격 체계에 교란이 발생함으로 현금 보조에 비해서 후생 측면에서 불리하단 말이야. 그 의미를 아시겠죠?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뀐다라는 뜻이야. 오른쪽에 있는 심층 연구는 이제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냥 쭉 보시면 돼요. 방금 제가 했던 얘기를 그냥 반복하고 있을 뿐이야.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넘기시고요. 192페이지 소득세와 물품세. 제일 끝에 목차 3번 보세요. 소득세와 물품세 비교. 1. X제에 대한 물품세 부과가 같은 금액의 소득세 부과보다 X제의 구입량을 더 크게 감소시켜. 즉 특정 제품의 소비 감소 목적으로는 물품세가 더 우월하지. 2번. 그러나 조세액은 동일하더라도 물품세는 나왔지 또 뭐야 상대 가격 체계를 왜곡시키므로, 물품세는 상대 가격 체계를 왜곡시키잖아. PY분의 PX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소득세보다 소비자의 후생을 더 크게 감소시키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말로 한마디만 더 하고 쉽시다. 자, 봐. 다들 펴놓고 말이야. 날 봐. 현금 보조는 상대 가격 체계를 교란시키지 않기 때문에 가격 보조보다 우월해요. 그렇지. 따라서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는 효과는 얘보다는 얘가 더 커요. 그 다음 만약에 동일한 후생 증가를 가져오게끔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가격 보조 방식하고 현금 보조 방식의 차이, 둘 중에 어떤 경우에 돈이 더 많이 들까? 가격 보조가 훨씬 더 많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야 돼. 그 다음 소득세는 상대 가격 체계의 교란을 야기시키지 않으니까 물품세보다 더 우월합니다. 그 얘기는 동일한 세금을 거두더라도 소비자의 효용 감소 폭은 여기가 더 크고 여기가 더 작아요. 그렇다면 소비자가 동일한 후생 감소를 느끼게끔 조세를 부과할 때 이쪽하고 이쪽 중에 세금이 더 많이 거치는 조세는 어디입니까? 소득세인 것이에요. 한 번만 더. 동일한 세금을 거두면
효용이 더 크게 감소하는 건 이쪽이야. 동일한 효용 감소가 생기게끔 세금을 거두면 세금은 이쪽이 더 많이 거치고 이쪽은 조금밖에 안 거쳐요. 소비자의 후생만 감소시키고 여기는 조금밖에 안 거치는 것이야. 예, 요거까지 이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요. 쉬었다 할게요.